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 씨 최측근인 차은택 씨 등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의혹과 관련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내일 참고인으로 불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검찰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대기업 총수 전원을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7명이 대상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제조업 부흥 같은 정책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교육과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고 올 연말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 먼저 증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트럼프 당선 쇼크로 인한 하락분을 하루 만에 만회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전일 3.92% 급락한 코스닥은 오늘 3.92% 그대로 되찾아왔습니다. 또 안전자산 선호로 어제 크게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원 10전 상승하면서 아직은 변동성이 가시지 않은 시장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트럼프 수혜 업종과 피해 종목이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던 만큼 미국의 약값 규제 정책이 완화될 거라는 전망에 의약품 종목이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17% 넘게 올랐고 JW 중해제약 15% 가까이, 녹십자도 11% 가깝게 솟구쳤습니다. 트럼프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강조해온 덕에 건설, 기계, 장비업체 두산인프라코어가 14%나 폭등했고 현대건설이 6.72%, 대우건설은 5% 넘게 수혜를 입었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거라는 전망에 현대차는 시총순위 5위로 2계단 미끄러졌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이틀째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이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립니다. 자동차와 철강 분야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공공인프라나 의약품 분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업종별로 자세하게 보도해드립니다. 이른바 트럼프 쇼크로 가장 우려되는 업종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입니다. 현재는 한미 FTA로 관세가 붙지 않던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분야에 통상 압력을 높여 대미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철강 분야도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미 한국산 강판에 보복 관세를 부과해 대미 철강 수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미국이 또 자국산 철강 제품 사용을 의무화한다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섬유 의류 부문 역시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강조한 만큼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 분야 또한 트럼프가 중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에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멕시코에서 만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규제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한 트럼프의 기조로 볼 때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우울합니다. 한미 FTA에 수혜가 많았던 ICT라든지 가전 같은 이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라든지 고무라든지 기계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커다란 직접적인 타격이 1차적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반면 호재가 될 것으로 꼽히는 업종은 건설업과 통신 인프라입니다. 트럼프가 1조 달러 규모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린다면 항공기, 선박 등의 수요도 늘어나고 의약품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한다면 복제약품을 만드는 제약업계도 수혜를 입게 됩니다. 산업계는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면서도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부산하게 움직이며 미국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우리나라 재계와는 큰 인연이 없었던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인데요. 과거 대우건설의 초청으로 2차례 방한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1997년 미국 뉴욕에 트럼프 월드타워를 공동으로 지으며 트럼프와 인연을 맺었고
트럼프는 이듬해인 1998년과 99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한국에 투자한다면 대우건설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대우건설을 소개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이후 2007년까지 트럼프의 이름을 딴 건물을 국내 7곳에 지었고 지금까지도 사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더라도 미국 진출 등을 할 때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대우건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는 말이죠.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역시 미 대선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 그리고 그렇죠.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일 텐데요. 특히 재계에서는 이 최 씨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서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처음에 재벌, 우리 대기업 집단은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는데요. 최순실 씨가 사유한 것으로 보이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53개 기업에서 모두 774억 원을 객출당했기 때문입니다. 예.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근 부회장이 자신이 두 재단 설립을 주도했다고 주장할 때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까지 이 일에 나섰기 때문에 청와대 압력에 마지못해서 거금을 강탈당했다는 시선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검찰 수사가 임박해서는 돈 뜯기고 조사받고 라면서 억울해하는 대기업 입장에 공감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언론 탐사 보도로 추가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대기업들을 단순한 피해자로만 보기는 어려운데요. 삼성처럼 실제 권력의 향배에 후각이 예민한 일부 기업들은 최순실 씨 주변을 일찌감치 챙긴 정황이 발견된 건데요. 더욱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세세히 지시를 했다거나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과의 독대 후에 객출한 정황을 보면 대기업도 자신들의 민원이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한 인상이 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복지를 위한 증세에는 한사코 반대하면서 이런 식의 뒷거래를 선호한 대기업들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 의혹은요. 그 단순한 자금 모금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정부 권력이 사기업 경영권에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2013년 말에 당시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예. 여기 이미경 부회장 퇴진이 청와대의 뜻이며 가능한 빨리 퇴진했으면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는 이재현 CJ그룹 CEO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황이어서 그의 누이인 이미경 부회장이 대신 경영 전면에 나서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결국 이듬해 10월 신병 치료라는 명분으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까지 경영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의혹의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 정부의 비판적인 영화나 코미디물을 제작해오는 과정에서 미운 털이 박혔다는 것과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워낙 더 주목을 받으면서 심기를 건드렸다는 점인데요. 어느 쪽이 됐든 권력이 사기업 경영에 관여하기에는 너무 황당하면서도 사소한 이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CJ그룹은 이번 사건에서 일종의 반전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경기도 고향의 K컬처밸리 사업을 따내는 특혜를 누렸다고 할 때만 해도 공모자 혹은 종범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이미경 부회장을 타의로 퇴진시키고 문학의 황태자 소리를 듣던 차은택 씨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라는 면모가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김영란법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 관행과 문화를 없애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러나 이 청할 청의 청탁보다 더 무섭고 더러운 청탁이 있다는 점도 이번에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풀을 청의 청탁인데요. 청와대의 부탁이죠. 이건 단순한 청탁이 아니라 압박이나 협박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맛있는 소식도 좀 들어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미식 평가 기관이죠. 미쉐린 가이드 서울편을 발표를 했던데 우리 한식이 후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논란이 일고 있다던데 이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미슐랭 가이드는 세계적인 타이 업체인 미쉐린이 자사 해외 주재원들을 위해서 1900년부터 펴낸 여행 가이드입니다. 그 가운데 세계 주요 도시의 미식 평가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세계 최고 권위의 레스토랑 평가 안내서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예. 서울에서는 모두 24곳이 별점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한식당이 13곳입니다.
특히 가장 높은 등급인 별 3개를 받은 2개 식당 모두 한식당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신라호텔 한식당 라이언과 강남의 가온이라는 곳입니다. 특히 두 식당은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과 광주요 조태곤 회장이 한식에 대한 애정과 집착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두 곳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서 서울 거주의 한 미식 블로거가 오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요. 뒷거래 의혹마저 제기해서 조태곤 회장의 한식 세계화 방침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등 아직도 미슐랭 평가와 관련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슐랭은 세계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얻으면서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평도 듣고 있는데요. 또 한식을 골라 먹을 때도 주로 서양인으로 구성됐을 심사위원들의 입맛을 따라야 하느냐, 이런 비판도 앞으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미슐랭 가이드 발간 시에 일식을 과연 서양인이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공개적으로 거부한 식당들이 줄을 이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직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업체 GM과 대규모 전기차 생산 관련한 협력을 지속해온 LG전자 관련 소식인데요. 아직 전기차가 출시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볼보사의 CEO를 LG전자로 초청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GM의 순수 전기차 볼트가 사실은 GM이 차세대 자동차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의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처럼 배터리 같은 게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 부문의 경쟁력을 가진 LG전자와 LG화학이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LG전자는 11개의 핵심 부품을 GM에 공급하기로 하는 등 전면적인 협력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문제가 된 볼보 CEO 하칸 사무엘손의 LG전자 방문은 지난 4일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연구개발 부서 등을 둘러봤는데 GM 측으로서는 자신들의 신제품과 관련한 정보가 누출됐을까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협력업체의 관행으로 보자면 비밀 유지 계약하에 협력을 진행하다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다른 완성차 업체와 협력하는 게 관행이거든요. 더욱이 LG화학 측은 지난 3분기에 투자자 홍보 IR 행사 당시에도 볼트의 판매량을 미리 예측해서 GM 측을 긴장시킨 바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미묘한 긴장 및 갈등 관계가 전기 자동차의 숙명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즉 과거에 내연기관 자동차는 완성차 업체가 주역이지만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핵심 부품 업체가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주도권 싸움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현재 LG전자 내에는 자동차 부품 VC 사업부가 꾸려져서 GM과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문장은 이우종 사장입니다. 이 부문에서는 자신들이 전기차 관련한 정보를 누설한 적도 없고 GM으로부터 공식 클레임이 걸려온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기계 산업에서 전기, 전자 혹은 화학 산업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방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가 생활가전업계 최고 격전지인 미국 시장에서 올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 기관인 트랙라인은 올해 3분기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18.8%로 1위를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분기보다 2.1%포인트, 지난해 3분기보다 4.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터넷 기업 카카오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급증한 30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914억 원으로 70.5%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7.7% 감소한 1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는 게임 등 콘텐츠 사업의 호조에 힘입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40년 역사의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를 모티브로 한 화장품이 출시됐습니다. CJ 올리브영은 빙그레와 공동으로 바나나맛, 딸기맛 우유 화장품 11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바디로션과 핸드크림 등으로 용기 디자인은 바나나맛 우유와 거의 비슷하고 우유 단백질 추출물과 바나나맛 우유의 향을 함유했다고 올리브영은 설명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카페 박람회인 서울 카페쇼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을 비롯한 41개 나라 58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커피와 차, 베이커리, 카페 인테리어 등 커피 산업 전반의 트렌드를 선보입니다.
또 서울에 있는 22개 유명 카페들을 직접 견학해 볼 수 있는 서울 커피 투어 버스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강화됐고 한국 최고의 바리스타를 선발하는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현대 사회가 기업 대 기업만의 경쟁이 아니라 협력업체를 포함한 기업 생태계 사이의 경쟁인 만큼 생태계 기반의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광태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은 오늘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생태계 기반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모델 토론회에서 애플의 성공 사례를 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저녁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 경제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